상당히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나왔습니다. 처음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다는 드라마 중 가장 기대를 했던 작품이죠. 당장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소한 작년에는 말이죠. 늦어도 올 봄에는 나올지 알았던 드라마였는데 드디어 8월에 되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웹툰의 작가인 강품의 원작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숨어있는 초능력자에 대한 이야기죠. 미국과 다른 한국형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연진의 면면이 엄청나게 빵빵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한효주, 조인성, 류승룡, 차태현, 여기에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류승범까지. 예고편이 나온 후에 알게 된 건 류승범이 나쁜 역할로 보인다는 거였죠. 정작 1회와 2회에서는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 대다수 내용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 류승범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유도 없이 초능력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을 찾아서 밑도 끝도 없이 작살냅니다. 공통점은 현재 현역에서 은퇴한 초능력자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일반인에 섞여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죠. 장이수고 원정는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어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자신의 능력을 그다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듯합니다. 유명한 일진과 17대 1로 싸우며 능력을 자각하죠. 무빙 초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현재 이강훈과 김봉석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폭발입니다. 드라마 시작과 함께 등장하며 극 초반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조절하는 게 힘들죠. 신나거나 흥분되면 저절로 몸이 뜨기 때문에 모래주머니와 아령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유전으로 능력을 받는다면 엄마인 이미연 능력도 받았을 텐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김봉석이 정하은 희수를 많이 좋아하고 희수도 점차적으로 봉석을 좋아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볼 때 능력은 가장 최상일 듯하죠. 처음에는 그저 정원고등학교 반반장이라 생각했죠. 시간이 갈수록 뭔가 꾹 참으면서 자신의 능력은 감추는 걸로 보입니다. 아주 조용히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초반에는 보여줍니다. 같은 반 학생의 도발에 결국 참지 못하고 1대1 대결합니다. 이강훈 김도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립니다. 장이수를 좋아하지만 봉석이랑 연결되어 속으로 부글부글 되지만 순간 참지 못해 능력이 노출됩니다. 초반에는 봉석의 엄마로 나오는데 한효주가 고등학생 엄마 역할이라니 하며 놀랐죠. 조용히 남산 돈가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숨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저 봉석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엄마로 나옵니다. 프랭크가 암살하러 왔을 때도 능력이 드러나기 전에 철수해서 알 수 없었죠. 8회부터 이미연의 안기부 요원 시절 활동이 나오면서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감이 발달해서 초능력이라 할 만큼 듣고 볼 수 있으면서 김두식과 작전인 것처럼 만나 사랑하게 되죠. 6회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면서 존재 자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7회에서 미연이 봉석에게 너도 아빠처럼 될 것이냐며 처음 언급되죠. 봉석이 갖고 있는 능력이 김두식에게 물려받았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8회에 비행하는 비행기를 멈추려 하다 실패합니다. 안기부 블랙으로 최고의 요원이지만 딱 한 번 실패한 작전이 이미형과 연관됩니다. 휴머니즘이 김두식 조인성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 안기부는 파악하죠. 희수의 아빠로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희수를 숨기기 위해 계속 떠돌아다니며 생활합니다. 희수가 17대 1로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받아준 정원고등학교로 전학 가죠. 희수와 장주원류 승룡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프랭크 존재를 먼저 눈치채죠. 의도적인 캐스팅인지 모르겠지만 한효주와 조인성이 안기부 선배로 깍듯이 모십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네요. 초반에 나왔을 때 우정 출연인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버스 운전기사인데 어릴 때부터 전기 능력자입니다. 전기가 손에 나오면 안 되니 장갑을 끼며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졸업하며 번개맨으로 연예 쪽으로 가지만 장비가 고장나며 그만두게 되죠. 우연히 버스 고장으로 전기를 충전해주며 취직하게 됩니다.
전기를 통해 누군가의 기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개도차 태연입니다. 프랭크 류승범은 등장하자마자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능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전부 죽여버립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CIA 요원으로 길러집니다. 재생 능력도 있고 강한 힘도 갖고 있어 한국 능력자들을 죽입니다. 다만 죽이는 대상자가 전부 은퇴한 사람들이라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라마 무빙에서 초반 긴장과 재미를 선사하는 캐릭터였네요. 그동안 뭔가 활약이 없던 류승룡이었습니다. 최대 빌런이었던 프랭크와 1대1 대결하며 존재감을 입증하긴 했지만요. 지난 8, 9회는 뭔가 좀 달달한 내용으로 한효주와 조인성이 내용을 이끌었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캐릭터 중에 아직까지 유일하게 과거가 노출되지 않던 장주원. 드디어 10회와 11회에서 혼자 주인공으로 무빙을 하드 캐리합니다. 사실 대단한 능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계속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다 할 액션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능력자로 가득한데 액션이 나오질 않으니 좀 심심하죠. 그런 시청자들을 위해 확실히 액션을 도배한 회차가 되었습니다. 장주원이 갖고 있는 능력은 재생 능력이죠. 신체에 어떤 가해가 생겨도 전부 원래대로 돌아가는 재생 능력이죠. 그래서 괴물이라 불리며 조직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워낙 순박해서 머리를 굴리지도 못하고 우직하게 해야 할 일만 합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올라온 조직이 울산 조직과 대결하며 세력을 넓힐 때 결정적 역할을 하죠. 괴물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도 아무런 이득도 갖지 않습니다. 조직에서는 그를 두려워하지만 그런 이유로 우습게 보기도 하는 거죠. 겉으로는 행님이라고 하며 살살거리지만 뒤에서는 바보라고 욕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1대 17을 뛰어넘는 1대 100까지도 나옵니다. 혼자서 수많은 조직원을 때려 부십니다. 칼 맞고 쇠꼬치에 몸이 쑤셔 들어가도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의문이 들긴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피도 다시 생길 수는 없을 듯한데 말이죠. 대부분 사람이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어서요. 이런 장주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조직 때문에 죽어라고 싸웁니다. 11회가 로맨티스트라고 할 정도로 순진무구 일편단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무협지에 대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착한 사람은 마지막에 잘 산다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무빙의 결말을 암시한 거겠죠? 현재까지 볼 때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들키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일만 생기니 말이죠. 이번에는 황지희 역할의 곽선영이 나와 재미를 더합니다. 다방 레지 역할로 한 성과라면서도 아닌 것 아니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장주원이 그에게 빠져올 때까지 다양한 커피 서비스를 부르죠. 장주원은 깡패라서 능력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죽을 만큼 테스트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쉬지 않게 계속 펼쳐지는 10화입니다. 여기에 한효주와 조인성과는 다른 류승룡과 곽선영의 로맨스. 달달하지 않지만 순수한 로맨스를 보여주네요. 디즈니 플러스에 지금 당장 달려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